세야, 고교선택 전략 MC를 맡은 세로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 강서의 남자사립고등학교 대일고 편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고 대일고를 졸업한 김진세 학생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그리고 대일고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양정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진세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졸업 성적이 어떻게 돼요? 졸업할 당시 성적은 이제 내신으로 치면은 1.38 등급으로 졸업을 했고, 이게 이제 전교 등수는 전교 5등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등수는 2학년 2학기 때 전교 2등까지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입시 대학 입결은 어떻게 돼요? 연세대학교에 2개,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2개를 지원했습니다. 과는 이제 전기전자공학과로 4개 역시 동일합니다. 미리 조사한 걸 보니까 네. 학종으로 똑같이 2개를 썼더라고요. 연대 2개, 고대 2개. 근데 이게 같은 걸로 2개를 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일단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학종 수시가 이제 면접형이랑 활동 우수형으로 나뉘는데, 이 경우 이제 면접형은 학교 추천의 느낌이 강하고,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은 과학 특기자 성향이 강한 그런 전형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의 경우 이제 학교 추천과 그 다음에 계열 적합형이라는 전형으로 나뉘는데, 이때 계열 적합형이 앞서 말씀드린 연세대학교의 활동 우수형과 같은 특기자 전형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를 붙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연세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연세대학교의 경우가 이제 전기전자공학과가 고려대학교의 전기전자공학과보다 조금 더 우세하다고 판단을 해서 연세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일고를 사실 진학하기 전에 대일고 말고도 다른 고등학교를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혹시 고민했던 학교가 있나요? 민사고를 준비했었습니다. 민사고면 자사고인데 자사고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 인공지능에 확 관심이 생겨서,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루는 그 수준이 좀 높다고 판단이 돼서 외국 공과 대학을 좀 다녀보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지 외국 공과 대학으로의 진학이 유리할까 생각해 보던 중에 민족사관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에 대해 알아보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럼 해외 공과대학에 대한 꿈이 조금 남아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대학교 3학년 2학기쯤에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하는 대학교가 있나요? 실리콘밸리 근처에 UCLA나 아니면 이제 스탠포드 그리고 MIT 공과대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이제 학점이 한 3.8 정도 이상이면은 교환학생 선별에 적합하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영어 실력을 좀 아무래도 중요하게 보는지라 토플 성적이나 토익 성적 역시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일고 특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들어볼 건데요. 대일고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대일고등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시에 가장 적합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장단점의 경우 일단 제일 먼저 동아리 및 자율활동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수시를 챙기고자 하는 의욕이 좀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선생님들께서도 생기부나 학생부 종합 의견을 잘 써주시려고 노력하시는 편이고, 어떻게 보면 상위권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인데, 일정 등수 안에 들면 이제 심화반이라는 것이 따로 운영되기도 하고,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학종의 편의를 봐주시려고 하는 것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다시 한번 수시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시에 유리하다는 점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대일고등학교로 몰리는 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내신을 따기 힘든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학교 자체의 특징으로는 학교가 산 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침에 등교했을 때 교실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침 자습 시간에 좀 제대로 시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좋아하거나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약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점인데요. 제가 학교를 다녔을 당시에는 전문 축구장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고, 학교 운동장 바닥도 이제 우레탄 트랙이어가지고 운동하는데 적합하다 이런 느낌은 잘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풋살 경기장을 따로 이제 신축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화반의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심화반 입학 시험을 따로 보는데 이 경우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몇몇 학생들을 추려서 그 방과 후에 교실에 남겨서 심화반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서 좀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들의 경우 이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심화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점수만 넘으면 심화반으로 전부 들어가나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적지 않은 수여가지고 심화반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은 심화반 출신이었나요? 네, 저 역시 이제 무조건 주위에서 대일고등학교 들어가면 심화반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했어가지고 수시를 위한 학교라고 했는데 네. 그럼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힘들 수 있겠네요? 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는 많이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런 장단점이 있었군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학교 면학 분위기나 선생님들은 어땠어요? 괜찮은 편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자습 시간을 주시거나 야자를 할 때도 보면은 학생들끼리 서로 이제 의기투합해서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좀 자주 볼 수 있었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면학 분위기는 꽤나 좋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잘 수시를 서포트 해주거나 보살펴 주셨나요? 네, 아무래도 학생이 수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그에 따라서 선생님 역시 열정적으로 학생부를 좀 정성스럽게 써주시거나 학생에게 서포트를 최대한 맞춰서 해주시려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뜻인데 네. 그러면 진세 학생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나요? 3학년 때는 그 진로진학 부장님한테서 굉장히 입시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1학년 때의 경우는 이제 과학 선생님한테서 학생부 종합 그리고 수시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세특은 이런 방향으로 좀 써내려가면 좋다 이런 조언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학생이 하시는 말을 잘 듣고 선생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일고 내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국어의 경우 이제 객관식 문제가 한 23문제, 24문제 가까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주관식 경우는 이제 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총 합치면 문제 수는 30문제에서 31문제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분 안에 이제 30문제 가까이 되는 문제를 다 이제 풀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촉박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난이도를 보면은 문제 각각의 난이도는 모의고사랑 비슷하거나 이제 그보다 쉬운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막 어렵다 이런 체감은 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어택성의 그런 시험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험 범위에 속해 있는 지문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문학의 경우 소설이 있는데 소설 전 부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설 부분을 이제 끊어서 시험지에서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골라서 이 부분에는 이런 점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구나 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이제 아무래도 시간 절약을 충분히 하고 이제 이렇게 아낀 시간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검토를 함으로써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두실 것 같습니다. 객관식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식 성향이 강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의 반면에 주관식의 경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지나가듯이 던진 막 용어 아니면 이제 막 특정 구절을 의미하는 바 이런 게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감안해서 시험 보기 직전 쉬는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신 부분의 필기를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시험에 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기를 확실히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네네. 추가 프린트가 따로 지급이 되나요? 추가적인 유인물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의 경우 꼭 암기해둬라 아니면 꼭 필기해둬라 강조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마다 국어 선생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반에 있는 친구들의 국어 교과서나 필기한 노트를 빌려서 그 선생님들의 필기를 제 교과서에 한 번에 옮겨 적어서 학년의 모든 국어 선생님의 필기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따로 이제 정리해 놓았습니다. 지문은 주로 어디서 출제를 되는 편이에요? 교과서 안에서 거의 다 출제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외부 지문이 하나씩 툭툭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이제 제가 학교 다녔을 당시에는 주로 시에서 많이 출제됐던 것 같습니다. 외부 지문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나요? 출처가 공개되거나 그러진 않아서 저도 잘 모르는데 외부 지문이 출제될 경우 선생님께서 외부 지문이 나온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시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 많은 양을 좀 공부를 해놓는 게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능 공부와 함께 병행하면은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그에 따른 준비도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은 어땠는지 얘기해 주세요. 객관식이 총 16문제가 나왔고 이제 주관식이 4문제가 나와서 수학은 총 20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객관식의 경우 12문제는 좀 쉬운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 이제 나머지 4문제가 좀 다소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의 경우는 객관식과 유사하게 2문제가 쉽게 출제되었고 나머지 2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이 내신 난이도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수학 교과서 뒷부분에 보면은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따와서 그 앞에 좀 예를 들어서 이제 1번부터 한 8번 이 정도의 문제들은 그 교과서 수록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걸 이제 변형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문항들은 부교재에서 변형되거나 부교재의 어려운 부분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객관식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4문제의 경우 시중 문제집 중에서 어렵다고 판별되는 블랙라벨 그리고 1등급 수학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살짝 변형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그대로 따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주관식의 경우는 이제 앞에 2문제의 경우 그냥 기초적인 수학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뒤에 2문제의 경우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 만약에 자신이 이제 풀 자신이 없다 아니면 한눈에 봤을 때 이건 풀기 어렵다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하면은 이 문제들은 이제 좀 미뤄두고 앞선 쉬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건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습법은 제 기억상 시중 문제집을 이제 매 시험 기간마다 적어도 7권 그리고 많을 때는 한 9번까지 풀어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은 답을 그대로 외워서 쓰거나 풀이 방식을 외워서 금세 풀어버리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그에 따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 시험에서만큼은 3분 안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하면은 바로 이제 넘기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진짜 고득점을 쟁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집을 뭐 9번, 10번 정도 한번 풀었다 그랬는데 네. 같은 문제들을 여러 번 푼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집을 많이 푼 건지. 여러 가지를 다 다른 문제집을. 근데 문제지를 9번, 10번이나 풀었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잖아요. 과목들도 많은데 많이 풀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쉬는 시간에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한두 문제씩 풀어내는 게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업 시간에 이제 아는 내용이나 선생님들께서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경우 자기가 이제 완벽히 이해했다 싶으면은 그 시간을 투자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수학에서 부교재를 많이 이용을 했다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네. 그 부교재는 어떤 거를 이용했어요? 수학의 셈이라는 문제집을 이용했는데 뒤에 가면은 스텝 3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놓은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런 단계에 속해 있는 문제들은 한 번쯤 풀어보면 이제 시험 준비하는데도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이 준비했던 문제집 같은 건 뭐가 있어요? 시험 기간 초반에는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라고 해서 이게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놓은 문제집인데 두께가 얇아서 굉장히 금방금방 풀어낼 수 있는 문제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처음 시작으로 해서 1등급 수학, 그리고 블랙라벨, 센, 최강 TOT 등등 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문제집 두께가 짧아서 성취감을 많이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집들 위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성취감을 올리면서 자신감을 쌓는 게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네, 수학을 얘기해 줬는데 영어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줄까요? 모든 고등학교가 유사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목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비교 분석해 놓은 고교선택 가이드북을 저희 학원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니 빨리 시청해 주세요.